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얘네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더 편하겠네. 이렇게 얘네들이 범정부 지원단이라는 걸 만든답니다. 그 범정부 지원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겠지만 요 밑에 세 번째 행정안전부, 그 다음 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문체부, 고용부, 경찰청, 소방청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벌써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 지금 하려는 게 냄새가 나죠? 지금 얘네들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시스템을 묶겠답니다. 시스템을 묶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결국 이거 여태까지 그 조국 사모펀드 이용해가지고 그 블루코어 밸류업, 그린코어 밸류업 해가지고 재난방지 시스템, 재난방지 관련 장비, 통신 장비 이런 거 다 깔았잖아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이번에 돼지열병,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염병이 돌게 되면 얘네들 이 시스템을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쫙 깔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바로 실행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근데 그 계기가 되려면요, 진짜 재난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재난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하면서 역시 걱정되는 거는 이 시스템을 하나로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얘네들이 지금 통과시키는 거 있죠. 공수처, 그 다음에 자치경찰제도 이런 것 등등 이런 것들까지 한 번에 묶어서 하게 되면 통제를 할 수 있는 거를 만들 수 있거든요. 완벽한 통제를.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얘네들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보이시죠? 네. 그리고 예, 여기서 나오듯이 코로나 확진자 현황이 군대가 풀리면 어디로 오겠냐입니다. 군대가 풀리면은. 군대가 풀리면은 가장 전염병자가 많은 지역으로 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구 경북이 거의 뭐 압도적이에요. 대구 경북의 군병력을 만약에 풀어버리게 되면은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4월 15일 날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문제도 생긴다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총선에서 그 우한폐렴이 걸린 사람들은 투표를 할 수 없게는 못할 거예요. 할 수 없게는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도 투표권이 있으니까 전자투표를 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나름대로 내피셜이에요. 전자투표는 하되 일반 사람들은 투표소에 가서 하고, 이렇게 재난적 선포된 지역은 투표를 못하게는 못할 거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뭐 집에서 어떻게 뭐 로그인을 해서 뭘 하던 아니요 투표를 못하던 뭔가 문제가 생길 텐데, 이게 이 우한폐렴이요 선거의 악재로 지금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대구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기 때문에 대구를 그러니까 이 경상도 지역을 봉쇄하려 들 거라고. 경상도 지역을 봉쇄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통합당인가? 그거는 날아가는 거야. 국회에서 많이 못 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많이 얻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은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지역이 서해안이나 공항 주변이 아니라 이렇게 내륙의 대구냐?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선거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결코 유리하지 않아요. 전염병이 돈 걸 명분을 해서 투표에 제한을 둘 수 있다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컨트롤 가능한 범위 내로 토끼몰이도 가능해요. 그게 바로 전자개표겠죠. 전자개표가 아니라 전자투표. 전자투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이러스 걸린 환자가 투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번거롭고 복잡하니까, 혹은 전자로 하게 되는 거는 해킹의 염려가 있다. 따라서 그런 건 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대책은, 그러면 환자들은 투표하지 마 이렇게 나갈 수 있다고. 자 보세요. 이게 중국발 우한 폐렴인데도 쟤네들이 대구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름을 슬슬 바꿉니다. 그렇게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몇몇 명씩 들어오면 기승을 부릴 때에도 뭐 인류애적 차원에서 뭘 한다, 뭐 민권 얘기하고 하면서 이제 중국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부터는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공작을 막아야 되는데 공작을
도와주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공작을 도와주면 안 되냐? 그건 알잖아요. 선거에 진다고.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뭐라 얘기했어요? 이거 집회를 하게 되면은 여론 안 좋아질 거라 그랬죠. 절대 집회를 통해서 중도나 좌파를 끌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파 사람들끼리 가두양식으로 자기들끼리 정신승리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선거는요, 좌파가 됐던 중도가 됐던 우파가 됐던 한 사람당 한 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갖고 오는 게 중요해요. 우리 편으로 갖고 오는 게 중요하다고. 많이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저는 들어온 물고기 신경 안 쓴다고 하잖아요. 집에 들어온 물고기 우리 편을 보라고 우리 편 사람들이 홍보하려고 하는 전략은 별로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왠지 아세요? 아니 어차피 우리 편이잖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선거 당일날 우리 쪽을 뽑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가장 만만하고 쉬운 상대는 중도겠죠. 조금 어려운 상대는 좌파일 거라고. 그렇다면은 일단 1단계로 어떻게 중도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거는 저쪽 좌파 진영도 마찬가지예요. 저쪽은 어떻게 하면은 중도 사람들을 좌파 쪽으로 많이 끌고 갈까를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양쪽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양쪽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냐의 방법론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방법론. 그러니까 어떻게 꼬셔올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집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다 지금 신천지 쪽으로 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태극기 집회를 강력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신천지를 거쳐서 태극기 집회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퍼진 모든 바이러스는 바로 태극기 집회 때문이라고 그 책임을 넘길 거라고. 얘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천지를 통해서 한번 터졌단 말이야. 신천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우한폐렴이 많이 번졌습니다라고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3월 1일 이후에 얘네들이 모르긴 몰라도 제가 봤을 때 숨겨놓은 통계가 있을 겁니다. 숨겨놓은 통계. 그건 무슨 말이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질적인 숫자가 있을 거면 실질적인 숫자. 그 실질적인 숫자를 아마 확 공개해버리려고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3월 1일 날 집회가 끝나고 그 전국에서 오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다시 전국으로 돌아가겠죠? 그 시점에 맞춰서 갑자기 경상도 감염자 500명, 전라도 감염자 400명, 뭐 강원도 뭐 700명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응? 태극기 집회. 응? 자, 제가 얘기했죠? 제가 민주당 선거 전략을 짜는 사람이면 전 이렇게 해버립니다. 전 그렇게 해버려요. 이 모든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다? 태극기 집회. 그렇게 해버릴 거예요. 이게 제가 바라보는 시나리오예요. 쟤네 분명히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죠.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것들은. 그래서 중국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일절 언급 안 하잖아요. 모든 그 공중 매체들이 언급 안 하죠. 중국이 문제라는 얘기는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신천지가 문제 있다는 건 아주 도배를 해버리죠. 그래서 태극기 집회 3일절에 대대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응? 있잖아요. 나 같으면은 태극기 집회 끝난 뭐 3월 2일이나 3월 3일쯤에 맞춰서 대대적으로 풀어버릴 테니까 3월 3일이면은 숫자 33이네. 날짜도 좋네.